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혜영 교수의 책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가 흥미롭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되어 2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상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경과, 그리고 해법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푸틴 침해설, 러시아군 키예프 대패설 등 이 전쟁에 대해서는 한쪽, 이른바 서방 1세계로 치우친 해석과 보도에 관하여 과연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영 교수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전쟁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책이 독특한 점은 브레이트의 연극 소격 효과, 곧 낯설게 하기처럼 이 전쟁을 바라보는 독자의 관점을 낯선 방향으로 뒤집고 이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가려진 국면으로 독자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먼저 2장 전쟁의 원인과 성격 부분을 볼까요? 이혜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토 동진, 특히 그 순번이 우크라이나에 왔을 때 이 문제가 얼마나 휘발성이 강해질지 미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2월 1일자 모스크바발 비밀 전문을 살펴보자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국무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나토, 유럽연합협의기구로 전달된 전문은 러시아는 나토에 의한 포위와 영내, 영향력 축소 시도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 나토 가입 문제가 장기적으로 미러 관계의 최대 불안 요소이며 양국을 전형적인 대결 태세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보고한다.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초래할 위험의 내전과 영토 분할, 신냉전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는 결국 러시아가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다. 즉, 이 말을 뒤집으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강요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3장 2022년 전쟁의 전개를 또한 이렇게 분석합니다. 젤렌스키는 한편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 가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해야 나토 가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전쟁을 일종의 나토 입장권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4월 러시아 국방부는 전쟁 2단계를 선언했다. 그러자 서방 언론은 러군이 키예프 점령의 실패에 패주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했다는 말이다. 이 우크라이나 대승로는 장기 전쟁의 모멘텀이다. 이로써 전장의 실제 상황과 분리 자립된 상상 속의 내러티브 전쟁이 시작되었다. 관념 속, 머릿속 새로운 전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관념 속 전쟁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경제 전쟁으로서 대러 제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전쟁은 이유의 자해인가요? 이혜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러시아를 굴복시킬 거라고 오판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사실은 그 반대다.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 러시아의 수출은 서방의 경제 후생에 결정적이다. 러시아가 밀, 탄산칼륨, 가스, 석유, 팔라듐, 재련 니켈, 그 밖의 핵심 광물을 서방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유럽과 미국의 경제는 유린당할 것이다. 러시아를 제재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충격적인 것은 이 전쟁은 리버럴 혹은 진보 네오콘의 대리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파인 폭스뉴스는 이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혜영 교수는 마이클 허드슨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반전을 말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보도하는 매체는 놀랍게도 공화당 우파인 폭스뉴스이다. 오직 이 채널만 러시아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사태를 우리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화당과 우파이다. 좌파는 찬성 1색이다. 좌파가 집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불의한 전쟁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 반대가 악으로 간주되는 대상의 절멸을 상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그 대상이 악으로 간주되는 이유도 오해와 조작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혜영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을 나토의 동진과 낡은 루소포비아, 곧 러시아 혐오 지정학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전쟁의 원인입니다. 1990년 2월 9일 미국의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컨은 고르바초프를 만난 자리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구하며 나토의 관할권이 동쪽으로 단일인치라도 확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속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소련을 포함하는 유럽의 새로운 평화안보 구조를 소련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소련은 붕괴에 사라졌고 나토는 회원국을 늘리며 점점 더 동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나토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었고 그들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는 모스크바를 향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서 어떻게 평화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미국과 나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소포비아에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줄 군사적 경제적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혜영 교수의 말입니다. 미국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과 지속이었다. 리버럴과 네오콘의 연정인 바이든 정권은 전쟁을 원한다. 바이든의 결재 없이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 전쟁은 미국 자신에게 유리하다. 무기를 팔고 러시아의 가스 대신 미국의 가스를 팔고 농산물도 팔고 게다가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미국의 위성국들을 제대로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은 단 한 명도 죽을 일이 없다. 현재 미국의 집권 민주당의 주류는 시카고 대학의 레오 스트라우스와 예일 대학의 도널드 케이건에서 시작된 네오콘의 후예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국무부 차관 빅토리아 눌런드를 포함한 케이건 집안을 네오콘의 성, 가정이라고 이혜영 교수는 지목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자유주의 패권의 확장이며 그 과정에서 소련은 반드시 제압해야 할 주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은 끝났고 소련은 지상에서 사라졌으며 푸틴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네오콘은 자신들의 계획표에 공산주의 소련의 빈자리를 민주주의 러시아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과 질의 군사장비와 훈련 자문을 최대한 제공했습니다. 마치 서방의 자본 및 기술과 남방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듯이 미국 및 나토의 군비와 재정, 첨단 무기, 정보 및 장비로 무장한 양질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맞상대로 육성되었습니다. 이혜영 교수의 분석입니다. 브레진스키 함정의 요체는 이렇다. 적을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유도해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전력을 약화시킨 뒤 최종적으로 압박해 무너뜨린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베트남이 되었고 소련은 자국의 생산력으로 더 이상 냉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붕괴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목되었다. 일본의 베트남으로 한국이 지목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무튼 이혜영 교수의 결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리버럴 혹은 진보 네오콘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바둑돌로 들고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대리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혜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감독하고 젤렌스키가 연기한 드라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군가에 의해 유도된 전쟁입니다. 이 생각을 주장하는 가장 미국적, 곧 현실주의적인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막대기로 곰의 눈을 찔렀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곰의 눈을 찌른다면 그 곰은 아마도 당신이 하는 일에 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곰은 아마 반격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곰은 우크라이나를 발기발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러시아인들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러시아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혜영 교수의 말대로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해석입니다. 자유주의 패권의 확장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유가 이렇게 자유롭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혜영 교수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놀라운 세상, 기막힌 세상입니다.